지난주에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결정이 나왔고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전술도로가 연결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북미 협상은 소강 국면이지만 실무 차원의 진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한반도 정세 변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남북 관계나 대북 제재 면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전술도로 연결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사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가 계속 면제를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3개월 만에 통과가 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한미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협의체를 가동한 이후에 이런 일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미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내년도 3월, 4월에 이제 하기로 일반적으로 매월 3월, 4월에 하는 매년 3월, 4월에 하는데 그 독수리 훈련 규모를 축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한 남북 미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에서 그냥 정상들 간의 얘기가 뉴스로 처리되다가 요즘에 이제 소강 국면이 됐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실무적 차원의 진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도로 연결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의미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장소 자체 또 그 상황 자체가 사진에 이제 소총을 지금 가지고서 남한의 군사들과 북한의 장병들이 이제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말하자면 전시나 보통 그러니까 올해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이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총격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악수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전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소총을 들고 있어요. 양쪽 군인들이. 네. 저 소총 안에 총알이 장전이 돼 있습니다. 쏘면 바로 격발입니다. 예. 그런 장면이 지금 저렇게 악수하면서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변하고 뭐 잘해봅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충격적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런 장면이 지난주에 연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적인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남과 북이 이제 적대 관계에서 평화 공존 관계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남과 북의 군인들이 이제 우리 남쪽 군인들은 보겠고 북쪽 군인들은 아마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 군 장병들이 봐도 이게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인상이라는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휴전협정 조인 65년 만에 전술도로 연결은 처음입니다. 예. 이게 이제 역사적인 장면인데 그동안에 DMZ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것은 2번에 걸쳐서 연결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서쪽에 경의선이 있고 동쪽에 동해선이 있죠. 2003년, 2004년에 각각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민간 도로, 일반 도로가 이제 전쟁에서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한 것이고 이번 도로는 완전히 군사용으로 새로 만든 전술도로입니다. 전술도로라는 말이 이제 잘 안 쓰는 용어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군사도로라는 말이 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전술도로 연결이 된 것이 말하자면 이제 휴전협정 이후 처음인 일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9월 19일에 남북 군사 합의서가 채택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양측의 정상이 합의한 것들이 현장에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매우 건강한 그런 화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서로의 목숨을 노리던 곳이 이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그런 있을 장면이 것 한 장의 같습니다. 사진, 그 동영상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양쪽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앞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GP 초소 제거와 아울러서 뭔가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4월 27일 이전까지만 해도 그 장소,
또 그 군인들은 서로가 목숨을 노리는 이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랬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연결을 하는 그런 장소가 벌어지면 당연히 안보 우려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쪽을 생각하면 또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조치입니다, 이게. 네. 우리 도로만 열린 게 아니라 북한 도로도 열려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은 우리보다 취약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남과 북이 연결이 되는 것보다는 단절이 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남쪽이 경제력이 월등하다 보니까 남쪽에서 정보가 들어가고 북쪽에서 또 남쪽으로 오면 북쪽 군인들이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 군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남쪽의 선전선동 차원에서 대북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좀 불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도로 뚫리는 것 자체는 아마 북한 군 지휘부가 볼 때는 이건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볼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군 전술적으로 봐도요. 북한군은 정규전 위주보다는 게릴라전에 좀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도로 같은 거 뚫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산으로 계속해서 막혀 있는 게 게릴라전에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전술 도로가 뚫려버리면 정규전에서 남쪽에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안보 불안은 남쪽보다는 북한이 더 심한 겁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상호 이제 어떤 우려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뚫어놨기 때문에 상호 조치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보다는 북쪽이 더 우려와 불안이 클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은 장면이다라고 분석을 우리한테 볼 때는 해주셨고요. 긍정적인 요소가 많고 네. 북쪽에서 볼 때는 굉장한 불안과 우려는 한도 네. 끝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네, 되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생각했을 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네. 그런가 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도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 풀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려면 북한하고 얘기가 잘 돼야 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와 특히 미국과 얘기가 잘 돼야 되는데 예. 지난 8월부터 우리가 남북 철도 연결을 하려고 하고 그에 앞서서 연결 자체가 아니라 공동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게 제재 위반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이 지난 3개월 동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공동조사도 안 되고 하물며 철도 연결 공사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문제가 됐던 것이 이번에 해결이 된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한미 간의 워킹 그룹을 가동시킨 그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한 결과가 났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이제 뭐 올해 내내 이제 한반도 정세가 격변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정상급이 움직이면서 문제를 처리를 해왔던 것인데 정상들이 결정해서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실무 차원에서 빈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채워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실을 갖춰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철도 공동조사만 이게 면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예.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서 면제가 된 거지 예. 철도 연결까지 면제가 된 게 아닙니다. 공동조사에 대해서 면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진전이 됐는데 네. 그래서 철도 연결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것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것은 그 다음에 좀 봐야 되고 일단은 공동조사 자체도 못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진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내년 초에 그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 훈련의 규모를 축소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난해 이제 이맘때 네. 딱 1년 전이 언제냐면은 오늘 11월 25일인데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쏜 날입니다. 예. 11월 29일이니까 만 1년 전, 딱 1년 전인데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쐈을 때 말하자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줄 아는 거죠. 예. 미국에서도 이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워싱턴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온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히고 전쟁론도 다시 한번 또 나타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인데 1년 지나서 지금에 와서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한다고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상전벽해도 이런 상전벽해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하는 문제는 1년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중대하게 왔다라는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이 특히나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 어린 대화가 이제 진행되는 한 군사 훈련을 축소하거나 안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관철이 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정부 차원에서 국방장관이든 국무장관이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미 행정부 차원에서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의 그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서 북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핵 신고를 먼저 요구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는데 네. 이제 다만 북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분명히 진전은 맞습니다.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핵 신고를 제출을 하라. 예. 그래야 뭐 정상회담을 하든 말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해오던 사안인데 이제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한 사항과 맞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거는 관계 개선을 하고 평화 체제라고 하는 구축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뭐 비핵화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제 추진해가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네. 관계 개선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비핵화에 대한 핵신고까지 하느냐? 그거는 순서가 많이 틀린 거고 두 번째로 핵신고를 과거 해봤는데 2008년, 29년에 해봤는데 네. 핵신고를 하니까 뭐가 틀렸다 해가면서 자꾸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상황을 자꾸 이제 엉키고 설키고 하는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비핵화가 안 되지 않았느냐. 네. 이번에도 핵신고를 하면 미국에서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것 없이 그냥 해체든 뭐든 북한에서 실천을 먼저 해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른 접근법을 하자라고 하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 이게 전혀 관철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소강 국민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한 발까지도 안 됩니다. 반발 정도 늦춘 것은 전형적인 이제 상황이 되겠는데 다만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핵신고를 신고 안 해도 북미 정상회담 할 수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핵폐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일정이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없이 나온다면은 뭐 북미 정상회담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또 내용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불쾌한 말이라서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발 정도 양보했는데 그 가도 될지 갔다가 혹시 뭐 계획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으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헤어집시다. 이렇게 하면은 꽝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를 바라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뭔가 더 전향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런지 북한이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고민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지금 반발 물러섰기 때문에 네. 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또 설득을 해서 북한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제재 완화나 제재 해제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펜스 부통령 말 들어보면 이제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비핵화 관련한 로드맵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압박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판을 깨지는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는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협박 공세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이시죠.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미국을 물밑 접촉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을 해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번에 끝내는 것도 좋지만 예. 그거보다는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미국의 의지를 먼저 보여달라. 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같은 거라든가 비핵화에 대한 계획도 밝히지만 제재 완화라든가 제재 해제에 대한
좀 사전에 약속 같은 것도 좀 해달라. 음. 이런 게 지금 북한의 요구인데 이런 것들이 물밑 접촉에서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외교 일정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상황 속에서 다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냐. 예. 강력하면 약간 불안하고 억울하고 불쾌한 요소가 있어도 북미 정상회담을 향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게 확실합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호기심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본 한 달 정도의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트위터에 보면은 북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최근에 한 2, 3주일 동안. 예. 이런 것들은 한 번 나왔죠, 한 번. 지난 이제 11월 14일에 한 번 나왔는데 굉장히 이런 것들은 지난 몇 달 동안의 추세를 보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기심이 떨어지면 북미 간의 협상 국면 자체가 이게 엔진이 다 떨어지는 이제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좋지 않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 봐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내부도 그렇고 미국 내부도 그렇고 말리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협상을 하도록 촉진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에너지가 좀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야당 쪽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소강 국면을 잘 활용을 해서 야당을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노력에 대해서 좀 발목을 잡지 말고 지지와 협조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초당적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을 막 설득을 했고 유엔 네. 안보리 제재에도 막 설득을 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게 정부 이제 고위 당직자들 관료들을 보내가지고 네. 지금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하면은 분명히 야당에서도 좀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야당 쪽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정부 여당 쪽에서 적대시하는 이제 발언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이제 야당 대표들에게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 지지해달라, 협조해달라 계속 요청하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국내나 국외나 여러 가지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